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자, 정광훈 매니저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예, 세 번째 예, 인사입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준비한 주제가 뭐냐면 이 폭염 너무나 덥잖아요. 가장 좋은 피서지가 뭘까 하면 아무래도 영화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영화의 제작과 뭐 투자와 이런 것들 배급은 뭐고 제공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잘 몰랐거든요. 저도 몰라요, 사실. 아, 진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또 수익, 뭐 관객 수라던가 흥행 수익을 얼마나 기록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자판에서 이거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 궁금하죠? 예, 또 개구락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영화는 또 경제지 않습니까? 이 주제 다뤄볼까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너무 유명한 CJ, 쇼박스. 롯데, 찌리링, It's New. 그리고 이 플러스 M은 사실 저도 몰랐는데 메가박스에서도 배급사를 만들었대요. 2014년도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배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건 배급사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유명한 이 영화관들이에요. 우리가 영화관들. 방금 본 게 배급사. 배급사. 이건 영화관입니다. 요거는 영화관들. 근데 이거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배급사와 또 영화관이 또 연결돼 있어. CJ는 CGV. 그럼 제작사가 있고 배급사가 있고 영화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와, 뭐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롯데 시네마는 아까 롯데 엔터테인먼트, 아까 플러스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연결돼 있다. 중간에 제작사도 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제가 그래서 한번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매니저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간단하게 보시자면은 영화관이 있는 거고요. 예. 틀어주는 데죠. 그 다음에는 배급사 쪽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배급사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배급사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직접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작사의 역할이 굉장히 뭐 퀄리티나 이런 거에 중요할 걸로 보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상업 영화로 가게 되면 이게 흥행도 해야 되고 그러면 흥행 시즌이나 각종 마케팅 전략이나 등등등 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할 때 있어 가지고서도 약간 이제 이게 또 좀 약간 너무 예술 쪽으로 빠질 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상업을 섞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 거기다가 나중에는 VOD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OTT로 나갈 것인지 등등등등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한마디로 다 엮어 가지고서 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어떤 산업들 보면은 제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가지고 홍보하러 마케팅하러 다니는 팀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이 영화관하고 그 다음에 배급사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거의 사실상 독과점 구조입니다. 세 개가. 그러니까 스크린이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거치지 않고서는 국내에서는 할 수가 없다. 아, 중소배급사는 좀 우리나라 좀 어려운. 매우 어렵습니다. 예, 예. 제가 듣기로는 미국은 좀 제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예를 들어 디즈니 극장이 있는데 10분의 1로 제한을 한다고 듣긴 했거든요, 스크린을. 네네. 근데 그 미국의 경우에는 좀 독특함이 있는 게 일단은 그 영화관 사업 자체가 그렇게 좋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화관으로 이렇게 많이들 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보는 횟수도 증가하면서 영화 산업 자체가 상당히 성장 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성숙 산업이다 보니까는 배급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저거는 우리가 없어도 되는 영화관은 굳이 영화관 사업은 안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보면은 그때 밈 주식들 막 올라가고 할 때 미국에 있는 영화관 기업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가 중국 기업이었고 이랬었잖아요. 네, 그렇게 됐던 것 자체가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뭐 유망한 산업으로 안 봤었던 점.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흥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본인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죠. 글로벌에 이제 배급사들이 쫙 뿌려가지고서 하는 게 있으니까 굳이 뭐 미국 내수 쪽에 아주 옛날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했었던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하여튼 우리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제작사는 어쨌든 영화를 다 찍고 배우 섭외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작품 완성을 딱 하나 내놔서 딱 내놓으면 땡인 거고
그렇죠. 배급사는 예. 그거를 가지고 여기저기 뿌리면서 홍보도 하고 뭐 시사회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배급사가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 영화도 수입을 하잖아요. 그 역할을 또 배급사가 또 하는 건가요? 네, 근데 그 주요한 이제 메인 작품들 디즈니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그냥 직접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는요 전체로 봤을 때 반반을 외화하고 국내가 나눠서 하고 있고요. 양분. 네, 국내 쪽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해외 배급사가 직접 우리나라 국내 영화관과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배급사가 거치지 않고. 예.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네. 이게 독과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되게 독립적인 존재고 우리 취향을 잘 알고 있어. 소비를 신중하게 잘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대형 자본들이 우리도 모르는 그런 니즈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뭐 이런 시간대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하면 이게 원래 같으면은 뭐 200만 들어와야 돼 영화가 300만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아주 탁월하고 그것만 연구를 또 하시니까는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쪽하고 대형사들하고 연관이 있는 데들은 뭔가 좀 더 흥행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 또 그런 아주 성공할 만한 작품들 있잖아요. 좋은 감독, 배우, 그다음 시나리오 있는 것들이 점점 대형사로만 몰리게 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도 흥행하려는 거를 이제 가능성을 좀 더 높여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뭐 매니저님께서 배급사, 제작사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영화 흥행 수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범죄도시가 뭐 얼마나 벌어들였고 명량이 얼마나 벌어들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천억을 벌었어. 그럼 어떻게 나눠갔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배우의 개런티도 궁금하긴 하지만 제작사와 배급사가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받아가는지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아마 뭐 제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경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일단은 티켓 가격이 딱 이제 뭐 소비를 하게 되면 여기서 10% 부가세에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가 영화 발전 기금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은 87%가 남아 있잖아요. 이 87%를 가지고 45%를 영화관이 가져갑니다. 와, 많이 그 다음에 55%를 배급사가 가져가고요. 배급사. 예. 배급사 그렇게 많이 가져가요? 네, 그럼 배급사가 가져간 목 중에서 약 한 10% 정도가 일단 배급 수수료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남아 있을 거잖아요. 90%가 배급사 떼간 것 중에서 여기에서 제작비 정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손익분기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남는다,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요. 제작사가 그 중에 40% 가져가게 되고요. 수익 배분을 투자사가 60%를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급사는 무조건 10%밖에 안 가져가요? 그래서 배급사가 투자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요거를 범죄도시 2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범죄도시 2 보면은 지금까지 누적 관객이 1269만. 와, 저 생각보다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와. 그리고 누적 매출액이 1313억. 그래서 뭐 이것저것 떼고 순매출액이 1142억일 텐데 영화관이 일단은 500억 정도 가져가게 되고 45%. 네, 그다음에 배급사가 630억 정도. 630억 55%. 가져갔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배급 수수료 60억 정도 빠지고 제작비 정산 전 금액이 그럼 565억인데 565억. 이 중에서 제작사하고 투자사 가져가야죠. 일단 제작비가 빠져야 되는데 제작비 빠져야 제작비. 돼요. 예. 이게 제작비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영화 만드는 데 들어간 돈, 순제작비라 그래요. 요게 105억이고 그러고 나면 이걸 또 홍보해야 되잖아요. 버스에도 홍보비. 붙이고 막. 예. 예. 그걸 다 합치면 총 제작비라 그래요. 그게 130억. 별로 안 들었네? 별로 안 들었어요. 와, 대박 났네. 저도 어젯밤에 이거 주제를 주시고 계산해보니 많이 남았더라고요. 할만하네. 아니 그리고 티켓이 비싸졌잖아요, 최근에. 그럼요. 그 영향도 있을 것 그 같은데. 효과도 많이 본 거죠. 되게 많이 본 거죠. 남는 장사였네, 영화판이. 그럼 그거 빼면은 그거 만드는데 한 130억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럼 그게 손익분기점인가요? 이게 손익분기점이죠. 그게? 130억. 예, 아. 맞습니다. 한 100억 넣고 500억 먹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관련해서 자료는 영화진흥위원회에 가시면은 매일매일 단위로 숫자가 다 나와요.
아, 영화를 몇 명이 봤고 어디서 봤고. 예, 그리고 이게 티켓 매출 얼마 나왔고. 그럼 약간 삥땅 치기는 어렵겠네. 굉장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복면가왕 새는 돈. 복면가왕 이경규 씨 제작했는데 차태현 씨가 정산을 많이 못 받았대요. 겨우 손익분기점 넘었다고 돈을 안 주더래요. 그거 이제 비용 처리에서 상당히 그렇죠. 예, 시키를 예. 많이 한 거죠. 자, 오늘 이 영화 산업 구조와 뭐 제작 배급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영화를 즐기는 것과 이런 걸 알고 보는 거에 대한 또 차이를 느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저도 이번 주말에 영화 한산 용의 바다 보러 갈 겁니다. 그것도 여자친구랑. 아, 그럼요. 자꾸 물어보네. 아니 부모님이랑 보러 가요. 저는 혼자 영화 괜찮네. 아들놈들 명량을 아버지랑 받았어. 명량을. 에이. 아버지 기다리세요. 에이. 네, 2회차 봅니다. 가족끼리 오케이. 봐요, 가족끼리. 자, 그래서 오늘 1악장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